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테마가 요즘에 아주 이거 뜨거운 이슈인데요.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역시 그 도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동연 도지사의 어떻게 보면 저 핵심 공약이고 이분이 아주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저 정책 같아요. 기회소득. 근데 이제 이재명 그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자꾸 겹친단 말이에요. 근데 지사님께서는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네. 이제 김동연 지사의 앞으로에도 큰 정책 골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겠죠. 우리 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같은 생각. 전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고 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누구랑 경쟁을 네. 할 것 같으세요? 당내에서. 당내에서는 누구하고 경쟁을 하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물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저 한갓 진행자일 뿐이에요. 그래도 네. KBS에서 중책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럼 기본소득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됩니까? 저는 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재명 지사하고 어차피 당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비공식 라인으로 듣는 거에 얘기하면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라인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고 선거를 같이 뛰었죠. 네.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이 지사 라인 사람들을 네. 쓰는 걸 그렇게 반기는 편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뭐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그게 지금부터 대선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우선 그 대선 경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 기회소득하고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그러면 뭐 재산이 얼마건 누구건 간에 그냥 일정액을 주는 것이죠. 네. 기회소득은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공동체 삶에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공동체 삶에 가치 있는 일을 기여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리 사회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한 어떤 근로 대가를 못 받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주는 그런 기회소득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하고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라는 것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무조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그 잣대라는 것이죠. 이제 그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 여러 조건상 이제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분들한테 기회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여, 사회적 봉사라는 그 잣대를 누가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기에 이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경기도 사람 공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우선 문화예술인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해서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경기도가 지난 8월 달에 몇 개 시군, 5개 시군 정도에 한 1,500명 정도, 100만 원씩 상품권으로 다 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또 2차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공연을 하고 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 가치에 어느 정도까지 기여하고 있는 것이냐는 그 계량화된 평가가 지금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죠. 어떻게 보면 내년에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장애인하고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문화예술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년 상반기에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 그러면 가사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따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사노동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네. 있겠지만 그러면 아이 돌봄 노동은 또 뭐냐? 네. 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범위, 그러니까 이게 범위는 어디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잣대와 이 평가와 계량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네. 또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네. 산적한 네. 난제들이 이미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엊그제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네. 그동안 잠잠했었던 기본소득 문제를 다시 꺼내고 심지어 기본 사회 네. 이런 용어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동연 지사는 기회소득, 이재명 대표는 다시 기본소득. 이렇게 대결 양상 같아요. 대결이라고 보긴 좀 뭐하지만 네. 어제 이제 국회 당대표 연설이죠. 네. 그래서 기본 사회론 네. 이걸 몇십 번 거론을 했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이재명 지사 책도 번역해서 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일단 기본소득 그러면 이재명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서 청년, 그다음에 농민 이런 데로 확산하다가 이제 도지사를 그만두셨죠. 25만 원, 5만 원씩 줬죠. 그래서 농민은 이제 5만 원. 50만 원, 50만 원, 1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제 또 영향으로다가 각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수당들이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면 입영 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접 수당이라든지 오디션 보러 갈 때 이런 우리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이제 각 시군별로도 발생을 했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일단은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일단 사회적 합의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이 사회적 합의 과정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 복지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들이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됐을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근데 무상급식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 보육을 또 그때 공약해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복지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옛날에는 5%, 7% 이러다가 지금은 30%, 40%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야 적정하게 이 하나의 단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상황. 더군다나 이 세수도 급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지 예산은 후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렇게 진행됐던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회소득 문제도 좀 더 깊은 연구와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김동연 지사가 엊그제 이 분배 전문가를 이제 모셔왔더라고요. 이원재 씨였죠. 모셔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사회적 합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호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원재 씨가 이제 랩 2050 대표 또 희망제작소 소장도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기본소득 주창하고 공론한 분이거든요. 근데 도지사께서는 내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다른 거다. 이랬는데 기본소득 전문가를 영입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기회소득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제가 보기로.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봅니다. 김 박사님은 어떤 의견이죠? 사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는 흔히 많이 하는데,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니까, 기존에 기본소득 때문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 기회소득은 또 뭐야? 라고 했는데, 사실 개념 정립이 된 것도 없고, 이번에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입한 거다 보니까, 연구 용역 예산을 넣어서 연구를 하겠다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잣대라는 부분,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뭔가를 포기했을 때 내가 발생하는 그렇죠. 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기회소득은 네.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갖고 가야 되지가 사람마다 편차가 다 있을 그렇죠. 텐데 아까 문화예술인 쪽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인들 기회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 갭을 어떻게 또 감소시킬 건지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네. 예. 이건 이제 출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논의되는 개념은 틀림없답니다. 네. 근데 실행되는 경우는 네. 별로 많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계적 복지의 새로운 정책을 지금 김동연 지사가 시작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짧은 임기 내에 4년 내에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네. 이 문제는 제가 보기로는 사회적 공론화, 합의 이런 과정이 없으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동연 도지사의 기회소득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였고요.